아유, 이거 누가 다 부러뜨렸어, 씨. 어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자, 18세기에는요, 18세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엔 뭐에서는 이거 맨날 반복하는 거잖아. 시작할 때 뭐뭐에서는, 그래서 서가 생략된 상태지. 그러면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거는 설명 대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8세기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그냥 18세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18세기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대 구분에 따라 설명하겠다는 얘기지. 그죠? 18세기, 뭐 19세기 뭐 이렇게 설명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18세기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그러면 칼로릭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 거네. 칼로릭은 열의 실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이 뭐냐 물어보면 칼로릭이요.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근데 그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답니다. 칼로릭은요, 흐르는군요. 어떻게 했냐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래요. 요것도 A에서 B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방향이죠. 그죠? 순서하고 마지막이죠. A에서 B로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써? 이렇게 해서 순서 차례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즉, 온도가 그러니까 이제 높은이죠. 저기죠. 높은 쪽에서 어디 낮은 쪽으로 흐른답니다. 우리 우주에 있는 건 모든 것들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거, 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거, 그 다음에 물의 위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걸 맨날 반복되는 거. 자, 흐르는 성질. 그러면 칼로릭은 열의 실체고, 칼로릭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요. 이런 정보를 주고 있네.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그러면 질량이 없는 입자라는 뭐냐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칼로릭의 정의를 내린다. 칼로릭은 첫 번째 열의 실체고, 1번. 그 다음에 뭐야? 온도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졌고요. 그 다음 뭐야? 질량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답니다. 이게 18세기 사람들의 생각인가 봐.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18세기는 그런 건데 다른 세계는 아닐걸? 뭐 이런 얘기인가 보지. 이걸 칼로릭 이론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재빠르게 칼로릭 이론은 다시 정리하면 똑같은 거죠.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질량이 없는 거. 그게 칼로릭 이론의 전부네. 그러니까 얘는 1, 2, 3이 칼로릭 이론이구나 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이건 견해 주장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견해를 나타내기도 하고 주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요소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면 칼로릭 이론의 견해는 이거죠. 칼로릭 이론의 견해는 물체와 이거 찬물체구나.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는다면, 여기 두 개,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켜 놓는다면, 가정전제네.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 위에 설명해 줬으니까 찬 거와 뜨거운 게 만나면 뜨거운 온도가 찬 온도로 가겠지. 위에서 설명 그렇게 했으니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거래요.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열의 실체인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여기다 또 다시 뭐뭐에서 뭐뭐로 했죠. 그럼 다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한답니다. 그건 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칼로릭이라는 건 원래 그런 성질을 갖는다고 위에서 설명했죠.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들의 큰 관심사는 증기기관과 같은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 그럼 열기관이 증기기관이구나. 그죠? 같은 열효율 문제였답니다. 열효율은 뭐냐? 이게 가장 궁금했대요. 정리하면 18세기에 칼로릭 이론이 있었고요. 1번 열의 실체가 칼로릭, 2번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 3번 질량이 없다래요.
그래서 두 물체가 만나면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수로 가는데 이거는 18세기에 다 아는 것들이었대. 널리 퍼진 얘기래.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가 제일 궁금했대.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두 번째 단락에선 당연히 열효율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두 번째 단락 갔나? 자, 또 해볼게. 자, 열기관은요,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그러면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이니까 열이 나오는 근원인가 보지. 열을 흡수하고, 높은 곳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그러니까 요거, 낮은 온도와 대기와 같은이니까, 그게 뭔데? 열기관 외부가 그건가 봐. 그러면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한답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 같은 거, 열기관이 증기기관 같은 거 하잖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증기기관 있으면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막 석탄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열원이겠지. 그지? 이 열원에서 흡수하고 열기관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뿌 바깥으로 나가잖아. 이 바깥으로 열을 나가요. 뭐 이런 얘기 설명하나 봐. 그러면서 하며 플러스 일을 하는군요. 아하,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열기관이네. 그럼 됐네. 열기관은 열을 방출하며 그 다음에 뭐 있어? 일을 하는 게 열기관이군요. 그런데 열은 어떻게 방출한다? 열온, 뜨거운 곳에서 대기,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쏴준대요. 아까 했던 말 또 반복한 거야. 그래서 열효율은 낮다. 여기 있네. 열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이래요. 그러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일의 양으로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오호, 열효율의 공식은 한 번쯤 계산하게 만들겠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이 엄마지, 분모. 그럼 여기 뭐겠어? 흡수한 열의 양이 기준이죠. 얘가 분모지 뭐야. 얘가 분모고 얘가 그러면 분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공식이 나오면 무조건 옆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전체 흡수한 열의 양분의 열효율은 한일의 양이래요. 한일의 양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공식을 왜 빼달라고 하냐면 이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자꾸 보는 거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야. 1학년, 2학년 때는요.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국영수 모두 잘해라. 이게 전략이야. 1학년,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기본적인 전략은 맞아요. 국영수 모두 잘하는 게 좋아요. 그게 가장 세상 좋은 전략이지.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그게 다 안 돼요. 국영수를 모두 잘하면 걱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어요. 학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 혼자 하면 되지. 그죠? 여기 앉아 있는 애는 고민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제 3학년 때는 전략적으로. 그죠? 내가 A라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한 지문을 놓쳤어요. 한 지문을 놓쳐도 막말로 2등급 가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딱 대신 문학은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설날 숙제는 반드시 문학은 먼저 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만약에 한 지문을 놓쳤어. 그러면 한 지문을 놓쳤으면 전체를 다 안 푸는 게 아니에요. 어휘 문제는 풀 수 있지.
제시문과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어휘문 찍으면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뭐냐면 공식은 무조건 한 번 계산하게 한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공식을 막 확인하는 거야. 연료율 계산한 거 있나 봐. 막 문제 보면서 연료율 계산한 게 있나 보면 있으면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틀리면 그게 정답이고 맞으면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제 뭐겠어? 사지선다가 되겠지. 그럼 찍어도 좀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렇게 써달라고요.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다음 19세기 초 이거 봐라.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18세기에는 하면서 설명 대상이 18세기였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뭐라 했어? 이제 19세기 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아까 18세기 이렇게 있다가 이제 19세기 초죠. 이건 18세기에서 지금 어디 했어? 19세기 초로 쭉 시간이 흘러가고 있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시적 설명이라고 합니다. 통시적 설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통시적인 게 뭐냐? 이렇게 가는 게 통시적인 겁니다. 1910년, 1920년, 30년, 40년, 50년. 그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가면 하나의 연도를 딱 끊어서 옆으로 가는 거 이거를 공시적이라고 합니다. 공시적. 예를 들어서 내가 2003년생이야. 2003년생에 응애했어요. 2005년에 뭐 했고 현재 뭐예요? 이게 통시적. 현재 2022년 현재 나의 모습을 쭉 얘기하면 그건 공시적. 됐죠? 그러니까 얘는 통시적 설명 방법입니다. 됐죠? 대부분은 공시적인 설명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설명할 테니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런 통시적인 게 특이한 거니까 나오면 대부분 통시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세기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통시적일 것이다.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죠. 견해와 그 학자의 견해와 학설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놔야 돼. 빨리빨리 찾아가야 되니까.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이것을 칼로릭 이론의 기반을 뒀답니다. 그러면 칼로릭 이론의 기반을 뒀대요. 칼로릭 이론의 기반을 뒀다? 그럼 칼로릭 이론 다시 앞에서 끌어가야겠지. 아까 위에 동그라미 1, 2, 3이 칼로릭 이론이었죠? 뭐였냐면 열의 실체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그 다음 뭐였지? 질량은 없다. 기억나니? 그죠? 아까 요게 1, 2, 3의 기반을 뒀다고 그랬으니까 카르노가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기반을 두고 다루었습니다. 카르노는 물레방아와 같은 이니까 같죠. 수력기관인데 그게 뭐야? 물레방아가 수력기관이군요. 자,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거 또 나왔네. 뭐뭐에서 뭐뭐로. 이건 어떻게 써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했네요. 물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죠. 온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위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 없어요. 낮은 위치에서 위로 가는 거 없죠. 마찬가지야. 자, 흐르면서 일을 할 때, 그래. 흐르면서 일을 할 때, 그러면 이제 열기관이 되려면 열을 방출하면서 일하라고 했잖아. 얘는 일은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열을 방출하는지만 찾으면 되겠네? 열을 방출하는 게 열기관이니까. 자,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된다. 높이 차이에만 좌우된답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한일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있대요. 그럼 다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는 높이 차이에서 된대요. 그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연료네. 자, 일을 할 때 물이 높이 차에 의해, 뭐뭐에 의해니까 높이 차 때문에겠지. 높이 차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 차가 원인이지. 요 높이 차가 원인이 되어 그 다음 이동하는 것, 이게 이제 결과죠. 물은 높이 차이에서 이동하고 있대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그거와 흡사하게 같아. 흡사하니까 같은 거지 뭐요. 칼로릭도, 열의 실체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한답니다. 온도가 이동했고 일을 한다. 열기관이구나. 그죠? 아까 열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효율 역시 열효율 역시 같이 두 온도에만 의존한답니다. 오호, 그래. 자, 얘가 뭐 얘기하고 있었냐면, 자, 원래 18세기에는 칼로릭이 어떻게 써요? 칼로릭이 열의 실체죠. 얘는 뭐냐면 온도만 에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로릭은 18세기에선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쭉 내려갔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18세기에선 이거는 뭐야? 온도차. 오직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수력기관이라고 했나? 물레방아. 똑같네. 수력기관에서는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간다? 낮은 곳으로 이동한대요. 그죠? 근데 얘는 뭐만? 높이차만. 얘는 높이차만 있대. 그러니까 얘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요 두 개가 마치 흡사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하나의 영향만 받고 하나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하나는 높이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얘가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네. 똑같아요,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했네 봐.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봅니다. 자, 세 번째 해볼게요. 세 번째. 한편 1840년대랍니다. 눈치챘어요? 아까 얘는 1840년대니까 어떻게 해서 19세기 40이니까 가운데 정도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죠. 그죠? 아까 위에서 19세기 초에 했었죠. 그죠? 처음 시작이 18세기, 19세기 초, 19세기 중반. 이게 통시적인 거야. 됐죠? 자, 19세기 중반, 줄은 사람 이름이죠? 줄은. 아까 카르노였죠. 그죠? 그러면 자, 18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19세기 초를 얘기하더니, 요번에는 19세기 중을 얘기하죠. 여기가 카르노라면, 여기는 또 줄이네, 줄. 자, 그 다음,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위해니까 목적은 일정량의 열을 얻는 게 목적이죠. 내가 어떤 일정량의 열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얻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실험을 했다.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네. 결과는 실험했다. 별거 아니네. 요게 결과네. 그러니까 일정한 열을 얻기 위해서 실험들을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실험이 뭐냐 했더니 열의 일당량 실험이래요.
열의 일당량 실험은 뭐냐면 일정한 열을 얻기 위한 실험들이었나 봐.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열의 일당량 실험이 있대요. 이 실험은 뭐 열의 일당량 실험이겠죠? 열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이죠. A가 아니라 B 나오면 항상 어떻게 써? A가 쫓아가다 아니라 치고 B가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서 잘 물어보는 여러분 사기치는 행동이 나오죠. A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철수가 아니라 0이라고 하는데 자꾸 철수라고 약 올릴 거야. 그러니까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딘가에 뭐라고 할 거냐면 열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둥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저거 찾아야 돼.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회전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답니다. 아하, 물레방아 같은 걸 회전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가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대요. 열기관 아니래요. 자, 열의 양은 칼로릭이고요. 칼로릭이 아니라 칼로릭. 칼로릭은 열의 실체라고 했고, 얘는 칼로리네. 그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뀐대요.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뀐대요.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뀐대. 그럼 위에 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거잖아. 얘가 한 게 지금 뭐냐면 추를 낙하시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라고 했잖아. 그럼 움직이는 건 뭐야? 추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속의 날개바퀴가 도는 거지. 그지? 맞아? 역학적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열로 바뀌는데 열. 이거 이런 거 아니겠까? 자, 추가 내려가서 물레바퀴가 돌아요. 물레방아가 막 돌면, 물속에서 돌면 어떻게 써? 이게 막 돌아가면 물과 마찰이 생기니까 뭐가 생기겠어? 열이 생긴다, 그런 얘기인가 봐. 자, 그것을 통해서, 그 실험을 통해서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은 열의 일당량이래. 그럼 열의 일당량은 뭐냐면 정의가 이거네.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의 양이 일당량이네. 일의 일당량. 이렇게.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한 일. 그러니까 추가 내려가서 물레방아 막 돌아요. 물레방아 이 회전바퀴가 막 돌면서 1kcal의 열이 발생하면 그게 일당량.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뭐였냐면 추가 떨어지면서 물레방아가 돌았죠. 그 다음에 뭐야? 물레방아 돌면서 물레방아 마찰해서 열이 생긴대요. 형태만 다를 뿐, 형태는 달라요. 일과 열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가능하기 때문에죠. 무로 하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뭘 갖는다? 등가성을 갖는답니다. 등가성은 같다라는 거야. 자, 일과 열은 모습의 상태는 다르지만 일이 열이 될 수 있고요. 열이 일이 될 수 있대요. 이걸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걸 등가성이래요. 서로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걸 등가성이라고 하나 봐. 자, 열과 일이 상호 전환할 때는 열과 일이 상호 전환한다는 것은 물레방아가 돌죠. 일을 하죠. 역학적 에너지 일이 마찰하면서 열이 생겨요. 또는 반대로 열을 발생해서 어떻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그 증기관차 열을 발생해서 증기관차가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열을 발생해서 일을 하는 놈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상호 전환될 때, 양쪽으로 다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답니다. 아하, 우리가 중학교 때 에너지 보존 보충 이런 건가 보다. 그지?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플러스 화학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도 뭐한다? 모두 등가성을 갖는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전환할 때는 어떻게 써?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됐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등가할 때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면 내가 총 일을 했는데 일의 양이 여기에 100이었어요. 그러면 이쪽에 100이어서 이쪽 열로 50이 갔다고 칠게요. 여기서 50이 전달돼서 얘가 50이라고 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이죠. 50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요 둘을 더하면 초기에 100이 되죠. 뭐 이런 얘기인가 봐. 그죠? 그럼 됐네. 별거 아니네. 자, 다음. 네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는데, 네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네. 자, 네 번째 단락 출발. 19세기 초, 그 다음에 19세기 중엽까지 갔습니다. 줄은 19세기 중엽입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걸 맞춰야 이 파랑을 맞힐 수 있어요. 네 번째 단락을 정확히 해석해야 파랑 거를 맞춥니다. 두 번째 파랑을. 뭐지? 자, 이거 우리 시작하라는 얘기인가 봐. 자, 네 번째 단락 시작하라는 얘기인가 봐. 자, 열과 일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라고 했죠. 열과 일의 이러한 견해는,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뭐라고 했냐면, 열 에너지가 일 에너지로 갈 때 그건 등가성을 갖는다고 했죠. 상호 전환이 된다고 그랬고 에너지는 보존돼요. 되죠? 그거 써야 돼. 자, 뭐냐면 등가성이 있고 두 번째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는 거. 그죠? 카르노 이론에 대한 카르노 이론의 이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루어졌답니다. 줄이 한번 나와서 카르노 이론에 대한 재검토가 좀 생겼답니다. 그죠? 왜 그런가 볼까? 톰슨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나?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카르노 열기관의 설명이죠. 의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충, 그러면 카르노 열기관의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보존, 가만있어 봐. 칼로릭 이론에 맞추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볼게요. 왜 그런가 볼게요.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그거 이제 설명하겠죠. 즉, A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겠죠. 요 A에 대한 게 문제 하나 나왔죠? 카르노 이론에 의하면, 카르노 이론의 견해는 이거겠죠? 열기관은요,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요. 이것이 줄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래요. 오호, 이거 봐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카르노 한번 해볼게요. 카르노. 자, 카르노는 뭐라고 했냐면, 높은 온도에서 어디로 간다?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둘 간의 사이에서 뭐만 좌우한다? 온도 차에 의해서만 좌우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일을 방출하면서 일을 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100을 출발했어. 전부를 내보내야죠. 100이 일로 와야지. 그치? 100이 내려왔어. 근데 내려오면서 뭘 하죠? 일을 한다고 그랬죠. 열을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 일을 했으니까 움직였을 거 아니야? 야, 100이었는데 100이 일로 다 내려왔으면 얘는 어떻게 일하지? 그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만약에 일을 내가 20만큼 했다고 칠게. 20만큼. 그러면 어떻게 써? 100이었던 게 100 출발이죠? 여기 100 있고 여기 20 있어. 그럼 12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에너지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카르노 이론은 맞지 않는 거잖아, 지금. 아니, 카르노는 높은 온도를 전부를 100을 전부를 다 이쪽으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 해볼게요. 자, 줄이 얘기한 열과 일은 등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 등가성이라는 건 열에너지가 일에너지로 가요. 이게 등가성이었잖아. 일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가요가 등가성이잖아. 근데 열에너지가 일에너지로 안 갔죠. 그죠? 그러니까 등가성 위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긋났대요. 왜냐면 얘가 일을 했다라면 에너지가 늘어났잖아. 보존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면 얘가 20만큼 요걸 했어. 일을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이게 80이어야 되지. 그래야 두 개 더하면 100일 거 아니냐? 그럼 됐네. 열과 일의 등가성을 어긋나하나.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거 찾았네요. 가셔서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는 생각은 유지될 수 없답니다. 열의 실체는 칼로릭이 아니다. 열의 실체가 이쪽 옆으로 간 것도 있지 않냐. 하지만 연료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 거시기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답니다. 아하, 카르노 이론이 잘못됐잖아요 라고 했는데 클 거시기가 뭔가 증명하면서 없어지진 않았나 봐. 그는 클 거시기죠. 카르노의 이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게 틀렸다면, 카르노의 이론은 뭔데? 높은 온도의 열이 낮은 온도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면, 즉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간다면, 이런 거 안 된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겨야 돼.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럼 카르노 이론이 틀렸어. 카르노 이론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간다고 그랬거든? 이거 틀렸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틀렸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해주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라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했답니다. 그러니까 카르노의 이론이 틀렸다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게 카르노 이론인데 틀렸으면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에 가야 돼. 그런 게 없더라. 그러니까 카르노 이론은 맞다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맞다. 부분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다 틀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는 게 있으니까 내비둔 거야. 됐죠? 만약에 다 틀렸으면 여기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났으니까 틀렸어. 버려야 되는데, 폐기돼야 되는데, 폐기되지 않은 건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면서 일을 한다라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인정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하고 문제 도전.
자, 어디 또 한번. 자, 클거시기는 자연계에서는 다시 어거야? 뭐뭐에서는 했으니까 얘가 다시 설명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표현한다 해서 자연계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르노의 이론 맞는 거야. 그와 같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답니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늘 봐왔잖아. 이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봤더니 늘 그렇게 되던데 이런 거. 또한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이 있다가 첫 번째,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니까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체크해야 되지. 열기관은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일이 열로 전환되는 거와 달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이 열로 가는 거와 달리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열기관은 열이 일로 가는 거지. 그치? 요게 이렇게 되겠지. 전부를 전환할 수 없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열이 100이 출발했어. 그럼 전부가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 가는 거야? 90밖에 안 가요. 이거네? 그럼 얘는 뭐야? 일이 100이었어. 그럼 이 100이 어디로 갔어? 100으로 간다고요. 달리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뭐한다? 얘는 전부가 하지만 전부를 전환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내가 100을 투자했더니 100만큼 일을 했어. 열효율 100%지. 그지? 자, 봐. 내가 투자한 거에 한 일이잖아. 한 일. 곱하기 100이 열효율이라며. 내가 100만큼 했더니 100만큼 일했어요. 그럼 얼마야? 열효율은 100%죠. 100분의 100이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100만큼 일을 했는데 90밖에 못 했어야지. 그럼 열효율은 어떻게 했어요? 100이 안 되네? 그럼 얼마야? 100 곱하면 90%밖에 안 되네. 그쵸? 그러니까 일에너지가 열에너지로 갈 때는 100% 다 갈 수 있지만 열에너지가 일에너지로 갈 때는 100%가 다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있잖아. 뭐 이런 광고 보면 귀뚜라미 보일러가 좋은지 경동 나비엔이 좋은지 맨날 싸우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뭐 얘기해? 열효율이 99. 이런 말 하지 않냐? 광고 보다 보면? 에휴, 해 이놈들아. 이제요. 그러니까 열효율 싸움이야. 그러니까 보일러를 떼서 그게 뭐로 전달되는 게 안 되나 봐. 그죠? 그러니까 100% 안 가니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서로.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 특이한 걸 발견했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 찾았고요. 거시기가. 두 번째는 비대칭성인 것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일로 갈 때는 100을 전달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90밖에 전달이 안 됐잖아. 상호 비대칭성이 있대요.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비대칭성의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 전까지는 안 되잖아. 줄도 안 돼.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야?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야. 분명히 100이 갔는데 왜 90이면 15 어디 갔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 개념을 나왔답니다.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한 거야. 그죠? 무질서한 거야. 아마 얘는 이런 식인 거야. 자, 이렇게 열효율이 100%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이런 거냐면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간다고 칠게요. 낮은 온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서 여기에 일을 한다고 칠게요. 자, 출발은
100을 출발했다고 칠게. 100. 그지? 100을 출발하면 원래 18세기에는 어떻게 했어? 100이 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줄은 뭐라고 얘기했어? 무슨 개소리냐. 100이 오면 18세기는 이거야. 100이 100. 맞지? 그랬더니 아니야. 줄은 뭐라고 했냐면 그 무슨 개소리냐. 야, 여기서 20만큼 이랬잖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80이어야지 이놈아. 이거야. 됐지? 자,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는 어떤 얘기냐면 열 효율은 클 거시기가 100%가 없다며.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이제 클 거시기는 무슨 색깔 할까? 자, 클 거시기는 100이 출발했어요. 100이 출발했어. 근데 20만큼 일을 했어. 여기까지 동일해요. 근데 여기에 70만큼 온 거야. 10은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어디 갔냐면 요 중간에 세는 겁니다. 그 열기관에 파이프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로 막 10이 도망간 거야. 마이너스 10이 막 도망간 거야. 그죠? 이런 사이사이로 도망간 거야. 무슨 말겠죠? 그죠? 자, 요게 바로 엔트로피 개념이랍니다. 됐니?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 자, 문제까지 하고 쉬지 뭐. 으쌰. 자, 적절한 것이래요. 자,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한다. 외부로부터 가니까 이게 외부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냐? 안에서 열원에서 외부로 나간다고 했죠. 그죠? 바뀌었죠. 그죠? 외부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틀렸어. 수력기관에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의 비는 온도가 아니라 수력은 높이지. 그지? 열기관이 열이겠지. 칼로릭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한다. 칼로릭은 이론이 3개 있었죠. 첫 번째는 뭐 열의 실체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써?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요. 세 번째 뭐 있었어? 질량이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늘어날 수가 없지.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증가하니? 다음, 칼로릭 이론에서는 칼로릭의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뭔 개소리야. 바뀌었죠?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지. 그럼 이제 5번이라는 얘기네.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혔음에도 유지가 되죠. 클 거시기가 나와서 뭐는 맞아?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가는 건 맞지 않냐? 방향성은 맞다 라고 하면서 유지는 되죠. 다음 A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뭐야? 칼로리 이론은 이카카 거시기는요 에너지의 법칙, 줄의 에너지 법칙에 위배된답니다. 아하, 이거였죠. 자, 높은 온도에서 또 이거네. 낮은 온도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100이 있단 말이야. 근데 카르노의 이론에서는 뭐 했어요? 100 전부를 이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카르노는 여기가 100이 전부 와야 돼. 그런데 열기관은 열을 보내면서 일을 한다며. 아이씨, 이거는 뭐지? 이거지. 이걸 궁금한 거야. 이게 뭐지? 이거죠? 자, 그러면 뭐겠냐? 야, 이게 전부가 내려간다면 얘는 뭐야? 이런 거잖아.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 있냐? 몇 번? 자, 여기 있죠?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게 뭐 때문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됐고. 자, 이제 이거 죽어라고 틀렸습니다. 일단 보기 박스가 나오면 죽어라고도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자, 줄의 실험과 달리, 그러니까 줄의 예상과는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A와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양, 그러면 A야. 그러면 흡수한 양분의 그 다음 뭐에 있어? 한일이죠. 곱하기 100. 이거 뭐야? 열의 일당량 설명하네.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 값은 어떻게 될까? 윗글을 다 읽고 이거 설명하는 거지. 그죠? 처음에는 칼로릭 이론이 있다가 카르노가 나오죠. 그죠? 100이 오면 100이 전부 가요. 그죠? 그랬더니 뭐야? 줄이 뭐라 그래? 웃기지 마. 틀렸어. 100이 오면 20만큼 일했으니까 80만 와야지. 이게 줄이지. 근데 뒤에 클거시기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100을 보냈는데 20에 일을 했는데 70만 온 거야. 맞지? 10은 어디 갔어?
외부로 빠져나갔잖아. 그럼 줄은 어떻게 생각해요? 줄이 생각한 건 흡수한 게 만약에 100이라면 한 일이 뭐 90% 일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설명할 거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자, 여기서 100이 출발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이 오고, 그 다음 얼마야? 이러니까 여기가 90을 했다고 칠게요. 이게 이제 90만큼 일을 한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게 아니라 얘가 얼마와? 80밖에 안 올 거야. 왜? 결론을 해봤더니. 왜? 요런 사이사이에서 어떻게 해서 열이 나가죠. 마이너스 10이 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줄이 예상한 것보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열 효율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줄은 에너지가 외부로 새는 게 없어요. 그냥 쭉 오잖아. 그죠? 근데 읽어보니까 어떻게 써? 열은 어떻게 써요? 옆으로 중간중간 샌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 이씨. 샌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줄이 생각과 달리 항상 실험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같다가 아니라, 같다 틀렸죠? 틀렸죠? 크다 틀렸죠? 그 다음 크다 틀렸죠? 무조건 작아야죠. 걔가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작아야죠. 왜냐면 중간에 세는 걸 계산하지 못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죠. 같다, 크다가 아니라 무조건 작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전략적으로 내가 이 지심을 놓쳐도 요거는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요 놈은 쉽게 할 수 있고요. 요런 거는 풀어내는 거야. 그 다음 공식이 나오면 공식을 계산하는 게 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놈은 잽싸게 몰라도 그것만 계산하러 다니는 거야. 그 선택지 보면 계산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것만 체크해라. 자, 조금 쉬었다가. 야,